자, 이제 3탄인데요. 3탄은 양승진 선생님이 직접 알려주는 강의 활용법 영상입니다. 이제 양승진 선생님께 제가 개념부터 실무까지 어떻게 강의를, 선생님이라면 본인이 선생님 강의를 듣는다면 어떻게 활용할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 시즌의 좀 질문인데요. 스타트 개념 코드의 이상적인 복습법 그리고 회독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념 코드 복습, 해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을 보고 안내를 드릴게요. 네, 개념 코드 책입니다. 네, 개념 코드는 사실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네. 그러니까 학습 목표랑 학습 유의점이라는 게 이게 이제 사실은 교육과정 해설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 그 목표를 이룰 때 유의할 거는 좀 유의하자. 요거는 좀 지켜가면서 공부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는 그 방향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방향을 제 개인적인 감정인 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이 내용이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 지수화로그라는 중단원 속에서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의 어떤 소주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주제를 배울 때 역시나 학습 목표랑 유의점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거예요. 거듭제곱과 거듭제곱의 뜻을 이해한다 라고 했을 때 너 거듭제곱이 뭐니? 거듭제곱의 뜻이 뭐니? 라고 속으로 응답을 할 거잖아요. 속으로 물어보고 스스로 써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백지가 하나 놓여 있는 거죠. 백지가 하나 놓여서 거기다가 거듭제곱은 이런 거야, 거듭제곱은 이런 거야. 근데 그게 뭔가 막혀요. 그러면 이제 찾아봐야죠. 그래서 그래,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는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내용 영역이 이런 용어를 알아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기본적인 성질이 있어. 이런 거를 익혀야 돼. 이거는 익혀야 되는 거죠. 박스 안에 있는 거. 다만 아마도 이 박스 안에 있는 걸 익히기에 좀 더 쉽게 익히기 위한 어떤 설명들이 강의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듭제곱을 외울 때는 어떻게 익혀야 되고, 그래서 동기부여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상기해 보는 거예요. 복습하면서 그런 걸 상기하는 게 일단 먼저일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목표에 따라서 다 캐치를 했으면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여기 각 소주제마다 사실은 그에 따른 어떤 행동 요역도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 행동 요역은 이 개코에서는 얘가 메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 요역이 먼저 익혀지고 나서, 그리고 행동 요역은 이런 행동 요역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행동 요역을 가지고 선생님이 직접 이런 예제들 나오죠. 예제들을 어떻게 풀어내며, 그리고 이제 항상 중단원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이제 전체 예제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이제 뭐 심지어는 수능 문제도 있고 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앞에 있었던 그런 행동 요역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강의에서 다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이제 나도 이거를 이제 너무나 합리적이고 당연하게 여기는지 그런 거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단원 하나 맞추면 이제는 나머지 단원 똑같이 반복하면 됩니다. 딱 요렇게까지 복습을 해주시고, 해독은 사실 이 개념 코드는 해독이라는 게 이유로 어떻게 횟수를 정하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이 날 때마다 나 분명히 지수록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잠깐 까먹었어요. 그래서 얘는 사전인 거예요. 네, 이 책 자체가 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나? 혹시 하다가 뭔가 혼합이 돼가지고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나? 그럴 때마다 와서 다시 찾아보는 거죠. 다시 찾아보고 다시 읽어보고 내가 아니야, 내가 헷갈리는 게 아니었어, 이게 맞았어, 이런 걸 확인하는 어떤 용도로서는 일종의 발췌해서 본다는 어떤 사전식으로 해독을 대체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스타트 개념 코드를 저희가 할 때 무엇과 병행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스타트 개념 코드가 개념 인문이니까요. 당연히 인문에 맞는 유형별 학습서죠. 시중 유형서 중에 뭐 하나 해도 그거 좋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개념서 스타트 개념 코드를 할 때 그래서 좀 아이들이 시중 유형서를 보면 좋겠는데 시중 유형서가 너무 교육 과정에 맞지 않는 문제를 또 많이 다루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충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타트 개념 코드 하면서 보충 자료를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그걸 풀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대체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그래도 난 더 양을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시중 유형서 거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두 개가 생기는데요, 추가적으로. 첫째로는 이제 선생님의 스타트 개념 코드 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줄글로 된 다른 시중 개념서를 또 병행하는 것이 어떤지 이게 또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셨지 이게 또 유형을 또 프린트할 수 있게끔 또 제공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충분한지, 꼭 그냥 그걸로 충분하면 사실 시중 유형수는 안 풀어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 대상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험생이에요. 수험생인데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나는 내신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선별한 보충 자료만으로도 돼요. 네네. 그리고 시중 개념서를 따로 볼 필요도 없어요. 네네. 왜냐면 어쨌거나 개념 코드에 있는 것만으로 수능 문제를 킬러까지 다 풀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거를 보는 친구가 고1, 고2예요. 네네. 뭔가 내신하고도 영향이 있고 뭔가 나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 저라면 시중 개념서를 권할 것 같아요. 아, 또 줄글로 된 뭐. 시중 개념서 한 권 정도는 갖고서 좀 더 체계적인 뭔가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그거 같이 병행하는 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중 유형서 중에서도 왜냐면 사실 내신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내신이 그 뭐 교육과정 해설서의 그 매뉴얼대로 나오지 않아서 내신이 또 있고 그러니까 고1 때는 사실 내신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네네. 당연히 거기에 입각해서 준비를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고3이냐, 고1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실전 코드는 이제 수업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복습을 하고 수능까지 얼마나 회독을 해야 될까요? 네, 실전 코드에 대한 복습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전 코드는 사실은 이제 내용 영역도 들어가 있지만 사실 내용 영역 말고 수능에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어떤 팁들. 제가 이제 이 차례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 토픽들이 이제 메인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픽에서 정리했던 어떤 연역적인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성질에 대한 거를 내가 충분히 이제 숙지하고 외우고 있는가. 그런 걸 정리하는 거 하나랑, 그리고 문제를 풀 때 가는 어떤 행동 영역들을 유기적으로 문제의 발문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가. 그런 두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내용들이 어차피 앞에 있는 건 다 개코에서 했던 것들을 단시 요약을 한 거고, 다만 이제 행동 영역이 좀 더 구체화가 돼서 행동 영역이 필요한 문제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이제 아마도 강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떤 행동 영역이 떠올라야 되는 게 다 이미 적혀져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나도 스스로 이제 덮고서 그런 행동이 떠오르는지, 이 문제의 표현을 보고 내가 어떤 행동을 떠올려야 되는지 딱 보니까 맞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 좋은 게 사실은 포스트잇 큰 거 하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트잇 시중에 가면 되게 큰 게 있거든요. 큰 거를 딱 붙여놓고 그래서 떴다 붙였다는 거 이렇게 들쳤다는 거 맞는지 그런 거 확인하는 정도. 네, 그렇게 복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코드에 대한 이 회독을 얼마를 해야 되는가. 사실 이제 개념 공부는요, 회독이라는 거가 제한이 굳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념 코드도 마찬가지지만 얘도 하나의 사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개념 코드에 대한 사전은 흔히 말하는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서 내용 영역에 대한 어떤 회독을 사전식으로 찾아본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실전 코드는 이제 교과서에 없는 거를 정리했으니까 주로 이제 이런 뒤에 있는 토픽들이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이 안 나면 발췌해서 자꾸 사전식으로 이용해 보는 거죠. 딱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실전 코드를 들을 때 실전 코드와 병행해서 무엇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네, 이제 실전 코드는 이제 인문 개념을 떼고 뭔가 수능에서 시간 단축할 수 있는 팁들을 추가적으로 배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교과서에 없는데도 내가 연역적으로 미리 준비해서 과거의 기출로부터 이런 걸 정리했더니 확실히 실전 수능에서 이 기출이 반복돼서 나왔을 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코죠. 예, 실전 코드랑 가장 이상적인 학습은 기코예요. 기출 코드랑 같이 병행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그러니까 모든 실전 개념서가 다 그럴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어떤 실전 개념을 들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기출서 하나를 선택해서 같이 병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면 그 병행 방법이 궁금할 것 같은데, 한 단어 듣고 예를 들면 지수로그 함수를 들었으면 실전 코드를 바로 지수로그 함수 그 기코를 병행하는 이렇게 단원별로 이렇게. 저는 그렇게 권장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1단원부터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다시 기출을 하면 이게 그냥 뭔가 한 거가 효과를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실코 1단원 듣고 그 1단원 들은 다음에 바로 기코 1단원을 하라 라는 병행을 추천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바로 뭔가 적용해보는 훈련이고 정말 맞는지 확인해보고 이런 작업을 해가는 거. 예, 그게 더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기출을 어떻게 선생님 강의를 활용해야 할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기출 코드를 수강하는 이상적인 방법과 수업을 듣고 복습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기출코드 복습법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복습법에 대한 안내를 듣기 전에 먼저 강의를 초벌로 들었을 때 이제 책에다 어떻게 필기를 하느냐, 그게 먼저일 것 같아요. 네, 그 필기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항상 강의 들으면 문제에서 어떤 행동력이 있을 거고 그에 대한 풀이가 있을 텐데 되도록이면 그거를 이렇게 문제와 구별되게끔 쓰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 뭐 심지어는 자기는 수학은 세로 쓰기가 중요하니까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세로로 나눠서 반으로 나눠서 필기를 할 거예요. 뭐 그래도 되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복습을 할 때 제가 권장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걸 가리고 한다. 가려지는 부분에다 필기를 1회 독에 먼저 초벌로 할 때 해야 한다. 그것만 좀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필기를 했을 때 이제 이렇게 가리고 나서 문제를 이제 읽어보는 거죠. 그죠? 아마도 문제 읽어보고 그랬을 때 이제 아마도 여기에 노트 하나가 있겠죠? 예, 노트 하나가 있어가지고 결국 가려놓고 이 문제 읽어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그래서 끝까지 써보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를 읽어보고 이 문제의 표현 속에서 내가 어떤 그래서 나는 행동이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서술이 되고 그래서 문제를 직접 풀어본 거죠. 사실 푸는 게 먼저예요. 푸는 게 먼저 하고 나서 풀어보고 나니까 그래 A에서 B로 갈 때 어떤 행동력이 있었어. 그 행동력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되는데 떠오르지 않았다면 2회독 갈 때는 정리를 해놓은 게 좋고요. 그게 만약에 3회독이라면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실전에서는 안 쓸 거니까. 실제 수능장에 가서 행동력 적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2회독까지는 적어도 좋고 3회독 갈 때는 행동력을 굳이 적지 않고 그냥 실전처럼 푼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써서 꼭 답을 내는 것까지. 답이 6분의 29면 6분의 29까지 답을 내는 거 꼭 써보는 훈련을 꼭 하셔야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써봤더니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야, 처음 우리가 필기할 때 이건데 차이점은 과연 어디에서 벌어지는지, 그 차이점이 왜 생겼고 그 차이점이 만약에 내가 잘못한 거라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비교해 나가는 거죠. 그런 식의 복습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기출 코드는 몇 번이나 회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회독할 때마다 주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권장하는 건 이제 일단 기본 3회독을 권장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1회독을 통해서 자기가 먼저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풀고 그게 안 돼서 강의를 통해서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걸 이제 1회독이라고 부른다면 2회독 때는 이제 자기가 뭐 예를 들어 초벌로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틀렸던 거 마저도 뭔가 아리송하고 제대로 맞추지 못했던 거 이런 게 구별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2회독을 하는 거고 그리고 3회독 때는 이제 전문항 다시 써보는 거죠. 전문항 다시 풀어보는 거.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회독을 할 때 중요한 게 애들이 그냥 이해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왜냐면 초벌로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어서 이해를 했어요. 그럼 두 번째 회독을 하려고 들 때 딱 문제를 딱 보자면 이거 이렇게 풀었던 거야. 나 다 이해해. 그리고 그냥 눈으로 풀이를 하고 복습을 끝낸다는 거죠. 이거를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좀 요약을 하면 기출코드 1회독 할 때는 그냥 풀고 내가 못 풀었으면 강의를 듣고 정리하는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요. 2회독 때는 내가 틀렸던 것, 아리송하지만 맞췄던 것 이렇게 뭐 모든 문제를 보기보다 이렇게 좀 주요 문항들, 그러니까 4점 위주로 혹은 뭐 틀렸던 거 위주로 이렇게 좀 보면서 이때 핵심적인 거 쓰는 거 직접 쓰면서 공부하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3회독 때는 이제 전문항을 전부 다 푸는데 역시 쓰면서 공부할 걸 강조를 하시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기출 코드가 있고 또 기출 코드 워크북이 있지만 그래도 이걸로 진짜 평가원 수능 기출이 충분한지 또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충분한가요? 아니 부족하면 제가 더 추가를 했겠죠. 네. 제가 기출코드랑 워크북을 만들 때 어떤 작업을 통해서 만들었냐면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현재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공사년도 시행연도로 문제들 시행연도로 공사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해당되는 모든 문항을 다 펼쳐놓고 그중에 현 교육과정에 맞는 거 골라낸 거예요. 그중에 메인이 되고 꼭 내가 행동요역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걸 우선시해서 먼저 주계제에 넣어요. 네네. 주로 4점짜리겠죠. 그러니까 간혹가다 어려운 3점도 있고 하는데 주로 4점짜리고 뭐 킬러 다 포함되어 있고 이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맞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내가 주교재에 넣은 거랑 내용이 겹쳐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같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 근데 애들이 연습했으면 좋겠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골라서 워크북에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워크북과 본교재에 없는데도 현 교육과정에 맞는 문제가 일부 몇 개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이미 여기에 있기 때문에 빼뜨린 거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 모든 문제, 교육과정에 맞는 문제는 다 이 안에, 이 두 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걸로 안 되는 외부적인 거는요. NG에서 하면 돼요. 네, 이후 후속 강좌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코드 교사편도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엔제로서 뭐 부족한 부분에 보완을 하겠죠.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이제 세 번째로 엔제에 대해서 엔제라고 하면 선생님 강좌로는 사점 코드랑 킬러 코드죠. 그래서 이제 이 사점 코드나 킬러 코드 같은 이 선생님의 엔제를 어떻게 수강하고 또 수강 후에 어떻게 복습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사전코드 활용법하고 복습법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전코드 복습은요, 네, 사전코드가 이제 입문서라서 표지가 이쁘게 나왔는데 실제로 받아보면 많이 이쁩니다. 네, 그래서 페이지 넘겨보시면 사전코드가 교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코드에서 배웠던 행동유형들이 요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확인차 확인해 보면 되고 혹시 이런 말들이 내가 나 처음 느껴져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복습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서로 들어오면 보통 페이지당 한 문제씩 일부러 넣어놨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되도록이면 수학은 사실 세로 쓰기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페이지를 이렇게 접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접어놓으면 여기 이제 자국이 나니까 이렇게 세로 쓰기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왕이면 사실 제가 오른쪽을 이렇게 비워둔 게 오른쪽에다 좀 행동 영역 적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풀이 해보고 이렇게 해서 1회독을 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일단은 쓰기 해주고 풀어주면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이 타이머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요 이 한 문항 뭐 예를 들어 한 문항씩 뭐 해도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준킬러니까 그러니까 뭐 문제 왁구를 보고 난 이거 2분이야 3분이야 뭐 이렇게 정해서 예를 들어 뭐 5분이다라고 5분 타이머 눌러놓고 출발하는 거죠. 네, 5분이 아니라 이건 5초네요. 5초 만에 풀 수 없죠. 네. 그래서 그런 용도로서 이제 타이머를 좀 활용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약간 긴장감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타이머를 눌러놓고 이제 출발해 버리면 그 긴장감 속에서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용도로서 일단 먼저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독을 할 때는 아까 이제 여기다 이제 강의 통해서 이제 행동력을 적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포스트잇이 있는 거죠.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얘네들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출코드 복습하듯이 얘는 이렇게 가리면 돼요. 이렇게 가리고 이제 여기 또 노트가 있겠죠. 여기 노트가 있어서 다시 이제 내가 먼저 푸는 거예요. 행동형 뭔가 적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고 일단 문제 보자마자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답까지 내봐요. 근데 그 답을 내는데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마다 다시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해놓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이거를 볼 때 여기에는 이런 행동 유형들이 필요했어서 또 적어보는 거예요. 이해도 할 때는. 뭐 사실은 이해도, 그러니까 안 적어도 돼요. 적지 않아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비교해 보는 거죠. 나는 이 생각은 여기서 안 했는데? 그런 걸 이제 반성해 보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이 사점 코드와 이 킬러 코드도 이제 회독이 필요할 텐데 이 회독은 얼마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전 코드는 뭐 어쨌거나 평가원이 만든 문제는 아니니까요. 아무리 이제 그 원칙을 지켜서 신경 써서 만든 문제를 하더라도 그래도 기코보다는 회독을 많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기코를 3회독을 권장하면 4코는 그냥 2회독 수선에서 일단은 권유를 하는 편이에요. 권장은 그냥 1회독 초벌로 먼저 풀고 두 번째 2회독 할 때 내가 틀렸던 거 다시 복습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 정도까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실전 모의고사인 양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질문을 할 건데요. 이제 양가원 모의고사를 풀고 이제 오답이 생기잖아요. 이 오답을 어떻게 처리하는 걸 추천을 하시나요? 오답 노트 같은 걸 만들어서 여러 번 볼까요? 저는 사실 오답 노트를 뭐 만드는 것까지는 사실 뭐 이렇게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예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만들고 꾸미고 이런 자체를 즐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럴 필요 없다. 왜냐면 그렇게 이쁘게 해놓고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하자는 오답은 어떻게든 오답 노트를 만들려고 한다면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권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이제 봉투가 나가잖아요. 봉투가. 그럼 그 봉투를 이렇게 버리라고 주는 건 아니고요. 봉투를 되게 신경 써서 만들거든요. 그 봉투에다가 그냥 복사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던 문항에 대해서 그냥 그 페이지 복사해서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봉투에다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넣어놓고 시간 날 때마다 꺼내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게 꺼내줄지 모르는 거죠. 무작위로 꺼내지니까. 그래서 꺼내가지고 다시 봤는데 이게 왜 여기 있어? 이런 뻔한 게?
그러면 아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봉투에서 빼면 돼요. 근데 다시 봤는데 처음 보는 문항인 거예요. 다시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다시 넣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시간적인 효율성을 가지고 활용하는 게 가장 제가 이제 학생들 통해서 얻어낸 오답노트의 가장 효율적이었던 건 이 봉투 활용법이었어요. 네, 그거를 좀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이렇게 함께 촬영을 했는데 제가 항상 소감을 여쭤보거든요. 혹시 소감 한 말씀? 네, 저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인강을 제가 이제 한 지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네, 오래됐는데 이렇게 앉아서 카메라 앞에 쓴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일단은 어색했고 그런 게 좀 어색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게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제자랑 같이 뭔가를 한다라는 게 약간 흥분되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게 되게 좋은 취지에 뭔가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뭔가 바꿔서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뿌듯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감정들이 되게 섞여서 뭐 어떻게 일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게 좋았다. 그래서 되게 훌륭한 제자 옆에서 이런 걸 하게 된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뿌듯하고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저도 제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양승진 선생님은 제가 처음 이제 이 영상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떻게 보면 수능수학을 대비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런 선생님과 이렇게 영상을 같이 찍을 거라고 저도 그 수험생 때 생각을 못했는데 되게 좀 영광이었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양승진 선생님을 믿고 많은 학생들이 양승진 선생님을 선택해서 제가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여러분이 목표한 그 위치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